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편하게 누워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3년째 하고 있는 미와 친한 의사,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오늘은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슬로우 에이징, 저속노화, 항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원장님, 그럼 항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노화라는 건 세포 자체가 노화가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냐가 항노화와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죠. 일종의 우리 몸의 발전소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거치고 분해 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는 그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ROS라는 성분이 일정 부분이 우리 몸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만 너무 쌓이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깨지면 그런 항상성이 깨져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 ROS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DNA에도 손상을 줄 수 있고 어떤 대사질환이나 혈관질환 이런 것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노화도 훨씬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항상 운동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전처럼 막 숨이 차게 하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슬로우 조깅, 천천히 하는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분간 숨이 막 헐떡거릴 정도로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 한 1분은 가볍게 운동을 하다가 이런 거를 뭐 5분, 10분 이렇게 짧게 운동을 끊어서 하는 게 이제 고강도 운동이고요.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항상 활동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라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 이제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슬로우 조깅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에 이제 부합되는 운동이고요. 때로는 갑자기 빨리 뛰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나도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내가 쫓아가는 동물이 갑자기 빨리 뛸 때는 나도 또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도 적합한 운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새 현대인들처럼 새끼를 맞춰서 먹지를 못했어요. 사냥을 해서 음식이 많을 때는 충분히 먹지만은 사냥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또 장기간 굶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이 찌고 지방이 쌓이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먹지 마세요.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누워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추가로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디 쪽이든 있을 거예요. 가서 카니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근력 운동 자체도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상시 젊어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콜드 익스포즈라 그래가지고 내 몸이 찬 곳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건 아침에 찬물 샤워하는 거죠. 건강에 도움되고 항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매일 찬물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의 뭐 한 2년 이상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힘들어요. 찬물 샤워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요. 한 번 할 때 그래도 한 3분 이상은 노출이 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11분, 12분 이상이 내가 추위에 노출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음식 조절이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칼로리를 철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위를 비워주는 거죠. 몸에서 오히려 거기에 적응하고 어떤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오히려 미토콘드리아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일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법이 있고 한 달에 몇 번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인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간혹 굶어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추천해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영양제죠. 기능식품이라고도 하는데 노화에 가장 중요한 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시르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르투인이 1부터 7까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르투인은 1입니다. 시르투인 1인데 시르투인 1을 활성화시키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진다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르투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는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NMM이나 NR이라는 영양제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하시는.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하냐? 심장이나 간이나 내장 장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10번의 심장을 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의 수명의 한도가 10,000번이라고 치면은 1000일밖에 못 산다는 개념이 돼요. 근데 내가 심장이 하루에 5번 뛰게 만들 수 있으면은 2000일을 살 수가 있겠죠.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고래라든지 인간보다 장수하는 동물들을 보면 심장 박동수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발달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안 하는 평상시에 심장 박동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전체 심장 박동수를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내가 심장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NMN이랑 NR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나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NMM, NR을 먹는 건데 나드라는 성분 자체가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실험 결과에서는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성장을 더 촉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본인이 암이 걸린 경우에는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이아신 주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B3 주사, 그리고 비타민 B3 영양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용품으로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타민 B3가 항암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는 암 환자분들도 비타민 B3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고압산소 치료도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은 논문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에서 비타민 B3 주사나 비타민 C 고용량 주사 같은 것도 겸용해서 치료도 요새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환우분들은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저속노화, 항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 조절부터 운동, 그다음에 영양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한 치료 받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영양제를 잘 골라서 드시면은 우리가 노화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수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